행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연수교육에 참여하신 행정사 여러분 축하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에 특히 2022년 새해 첫 달에 행정사 연수교육에 오신 여러분 그 열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첫 번째 교육인데도 코로나로 힘든 때 행정사 업무를 실제 경험하신 여러 행정사님들, 그리고 대원 행정사회 회장단, 임원, 이사, 교수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연수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4일간 연수교육 잘 마치시고 행정사로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며 2021년 6월 10일 새롭게 출범한 대한행정사회가 이 하나로 빌딩에서 하나로 뭉쳐 국가 전문 자격사 단체인 최고 모범적 자격사 단체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1조의 목적대로 국민의 행정적 편익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공직에서 봉직하면서 행정학으로 석박사기를 받아 법정대학 교수로 정보화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총장 임기를 마치고 나니 행정사법이 개정되어 2013년 제1회로 사무관으로 출발한 공직 경력을 인정받아 행정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4년 제1기로 기본소양 교육을 1주간 받고 3주간 하루 4시간씩 실습 교육을 받은 후에 서울시장으로부터 교육 수료증을 받아 2014년 3월 달에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소망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8년여간 행정사 교육과 함께 행정사 업무를 하다 보니 너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에 오신 여러분, 우리 함께 행정사로서 큰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여러분 앞날에 큰 발전을 이루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행정사님들이 행정사로서 더욱 큰 발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행정사 직업 윤리는 행정사 업무 수행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과목이기에 법정교육인 연수교육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 직업 윤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 사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 행정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야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을 가르치면서 또한 인간과 윤리 책도 저술해서 국민윤리 과목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행정사 업무를 실제 수행하면서 터득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직업윤리하면 부담스러운 과목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목임을 아시고 잘 들으셔서 창조적 변동력군, 즉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행정사 역할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도 교직 과목을 이수하여 2급 정교사 자격을 받을 때 교육학에서 들은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30-40% 기억하고 주요 내용을 노트하면서 들으면 60-70% 알게 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90% 100% 기억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정사 연수교육 교재 37쪽부터 64쪽까지 직업윤리 제 강의 교환 내용 보시고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또 기왕의 연수 교육에 참여하셨으니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신다면 여러분 마음도 행복하고 건강에도 좋고 앞으로 행정사 업무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수교육 잘 마치시고 행정사로서 큰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직업윤리, 행정사 직업윤리 강의 순서는 대한행정사회 설립 목적과 행정사 비전, 그리고 행정사 연수교육 목표, 연구 방법, 행정사 직업윤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한행정사회 전체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과 또 연수교육의 목표, 연구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일반적인 이제 윤리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정사 윤리 강령과 행정사 법상 윤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행정사 직업 윤리, 자세, 국민 상담, 컨설팅, 이런 순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한행정사회 설립 목적과 행정사의 비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설립 목적은 대한행정사회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행정 전문가 단체입니다. 행정사 권익보호와 품위 향상 및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편익을 증대하며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의 대국민 서비스 활동 증진을 지원하며 행정사 업무 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설립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행정사의 영문 명칭은 KAAA, Korean Association Administrative Attorneys,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6일 대한행정사회 제2차 이사회에서 정관 윤리규정 결의를 하면서 결의한 내용이고, 또 2021년 12월 27일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윤리규정 등 합계 결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연수교육으로 참여하신 우리 대한행정사회 회장단 임원 이사 교수님 여러분, 참여로 그 열정과 섬김의 자세 바로 높이 정말 평가하며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 윤리 실천 의지, 그 열정, 섬김의 자세는 우리 대한행정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행정사 윤리규정 제3조에는 행정사 제도의 발전과 후진 교육 양성에 공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일하는 우리 회장단, 임원, 이사, 교수님들이 먼저 잘 알아서 우리 대한행정사의 후진 교육에도 기여하면서 우리 대한행정사에 함께 힘을 모아 발전시켜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국가 법령은 5,0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행정에 관한 법이 4,600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이 지난 9월 달에 시행이 돼서 1조의 목적도 민주성, 적법성, 효율성, 국민 권익보호, 이러한 윤리 규정이 이제 시행이 됐고 행정사법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윤리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잘 살펴서 연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홈페이지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이느냐 하면은 우리 대한행정사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홈페이지도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일반인들에게까지. 우리 대한행정사에 소속된 행정사인들은 물론이지만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이게 알려져야 행정사로서 앞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홈페이지나 또 행정사 신문,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행정사 업적을 또 협력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전을 위한 홍보의 필요성은 더욱더 이제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 홍보라는 게 대단히 위력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행정 전공 후에 공직 교직에서 봉직하면서 KBS 통일에 관한 문제, MBC의 두고온 산업 프로, SBS의 출발 모닝 와이드, 이러한 TV 라디오 프로에 많이 참여를 한 바 있고, 일간신문에도 이런 기사를 많이 쓴 바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많이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 박원신 TV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사 법령 제도 가치관 자세 윤리 문제까지 계속 지금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고 행정사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라는 건 뭐냐? 행정사의 정의, 목적,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란, 저는 처음에 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을 때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퍼블릭은 공공성이죠. 이 미니스트리에서 유래했다고 교수는 얘기했습니다. 미니스트리가 뭡니까? 장관, 목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는 행정고직에 있었건 행정사 시험을 보고 왔건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국민을 이끌어가야 할 장관, 목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느냐? 바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 국민 편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 지도자로서의 시리어스 리더십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서번트 리더로서의 하나의 섬기는 자로 일을 해야 되고, 셀프 리더로서의 우리 행정사 자신의 실력 양성, 최고의 법률 전문가, 행정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슈퍼 리더로서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 간의 협력은 물론 또 이제 협회와의 협력, 국가 행정기관과의 협력, 타자사의 협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이런 위치에서 우리 행정사로서 일을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은 직업윤리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특히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행정사의 목적과 비전, 자세, 우리 1조에 나타나 있죠.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나와 너라는 저서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고 행복이 있다, 이런 사회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행정사 여러분과 저가 만남이 우리 옆에 여러 행정사님과의 만남에 속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세 문제와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로서 성공하려면, 물론 이건 일반인에게도 다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성공 덕목 4요소, 지능, 지식, 기술, 자세가 있다고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걸 저는 봤습니다. 자세가 그 중에 성공의 97%를 차지한다.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자격사들은 자세와 윤리를 가지고 품위 유지를 해야 되고, 신의설신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비밀 유지를 해야 되고, 화해 협력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국민 편익, 공익, 국가 사회에도 기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직업윤리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공직자 윤리 강령이라든가 공무원 윤리 강령이죠. 공무원 행동 강령도 있고, 또 타자역사의 윤리 강령도, 윤리 규정도 다 보았고, 심지어는 일본의 행정사의 윤리 강령까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품위 유지, 신의 성실, 비밀 유지, 화해 협력, 국민 편익,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행정사로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호지자 불효 낙지자란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가 낫다. 우리 행정사를 좋아해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즐거워하는 자가 낫다는 이 논리에 따라 즐거워하시면 더 우리가 행정사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다시 낙지자 불효 감지자다, 이렇게 제가 고쳐봤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더 낫다. 행정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 바로 우리는 기쁨이 오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행정사로서의 큰 발전을 기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살무엘 울만이라는 이제 유명한 시인이죠.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 꿈 열정을 이루면 늙는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사 일하시면서 더욱더
이상과 꿈을 잃지 마시고 열정을 갖는다면 건강에도 좋을 겁니다. 제가 실제 보니까 그래요. 오히려 저는 공직에 있을 때나 교직에 있을 때 더 몸이 약했어요. 그러나 나와가지고 열심히 행사 일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건강도 더 좋아져요. 바로 그래서 이 시를 잠깐 소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행정사 성공 4A 바이러스, 이것은 하버드대학교의 심리학자이죠. 저서 성공증후군에서 말한 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성공 4A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여기 이제 공직자나 이제 공직자 출신이나 우리 시험 합격자나 행정사로서 여러분 일단 전문자회사를 받았다면 사회적인 지도자입니다.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4A 바이러스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 첫째는 얼로간스, 교만하지 말아라 이거죠. 아까 성비는 자세로 겸손하게 일을 해야 한다. 얼로니스, 외로워하지 마라. 사람이 외로울 때 어떤 질병도 생기고 처음에 행정사를 하다 보면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울 때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또 고객이 와서 다 좋게만 하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간혹 가다가 또 괴롭힌 분도 있어요. 이런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그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잘 관리만 하면 오히려 건강이 좋다고 그래요. 바로 이게 연구한 브루스 맥겐이라고 하는 록펠레어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는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스트레스 경계할 때 고위험을 피하는 계획을 세워서 신체를 보호하게 된다. 인지 능력도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좋은 날만 있으면 어려요. 땅이 사막이 되잖아요. 비도 안 내리고 눈도 안 오고 태풍도 없다면 태풍이 한번 쓸고 가야 바다도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잘 산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데도 담대하게 즐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 연수 교육의 목표, 연구 방법 이렇게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교육의 의미가 행정사는 행사법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행사법 25조 2항에 있죠.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사법 시행령 23조 6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수 교육의 비전과 목표,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행정사,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사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행정사 하려면 항상 우리가 고도의 학문적 지식, 또 행정사 업무 수행에서의 가장 이제 접근 방법, 중요한 접근 방법들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되라고 믿습니다. 일반적인 학문 접근 방법에도 시스템 어프로치, 체제적 접근이죠.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체제를 체제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죠. 행태적 심리,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을 상대해야 할 때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먼저 알아야 상담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연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 법정 제도에 관한 이해가 또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적 접근 방법. 우리 행정사의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사회, 문화, 환경 전반적으로 국가 사회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 윤리적 접근 방법.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행정사 직업 윤리 연구,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법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행정사를 접근한다면 훨씬 더 차원 있게 행정사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 직업 윤리를 할 때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시스템 어프로치,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피드백. 하나의 이걸 시스템으로 본다면
국가도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인풋이죠. 그러면 어떤 법령 개정,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요구에 따라서 프로세스, 검토해서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드는 과정, 바로 이것이 프로세스 컨버션 과정입니다. 법령이나 정책으로 나타나야 산출이죠. 그런데 이렇게 법령 정책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이 잘못돼서 다시 고쳐나갈 때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때는 모든 사회문화, 환경, 엔버런먼트 이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업무 현장에서 보십시다. 고객이 우리한테 업무를 상담해 왔어요. 인풋이잖아요. 받아들여서 우리가 진단해서 검토하고 법령도 검토하고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이 프로세스 컨버션. 그래가지고 업무를 완전히 추진해서 이제 행정 심판을 했다면 인용 재개를 받았느냐 또 기각 재개를 받았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웃풋입니다. 이런 순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순환하면서 더 발전적인 행정사로 이제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사로서의 큰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해서 잠깐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과 윤리학이란 과연 뭐냐? 저는 이제 대학에서 1학년 과목에 필수 과목으로 국민윤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윤리편찬위원회, 국민윤리편찬위에서 이제 저에게 요청이 와서 함께 공개로 인간과 윤리라는 책을 저술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에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에는 이성적, 창조적 존엄성, 또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인간의 이성적 동물로 모든 만물의 척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 1907년 그의 저서 창조적 진화에서 인간 본성의 창조성을 언급했습니다. 창조성을 발휘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요 소설가인 루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했습니다. 이 존엄성은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독일 철학자 마틴 부버,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복합체라고 하면서 순수관계란 너와 나의 사이에 있는 사랑, 사회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 이성적, 창조성, 존엄성, 윤리성 이런 존재의 의미를, 본질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윤리에 대한 본질을 더 깊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윤리학이란 뭡니까? 당위를 추구하는 규범 과학입니다. 당위란 마땅히 해야 하는 정당성을 의미합니다. 윤리는 가치관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윤리는 가치 판단이지만 강제 규범인 법률과는 달리 도덕적 양심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어떤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윤리는 바로 국가, 국민, 사회, 직장, 전문, 자격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윤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과 윤리학의 개념도 알아야 오늘 직업윤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도 파악할 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행정사 윤리 강령과 이제 직업윤리, 특히 행정사법상 주요 내용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개정할 때 뭐 여러분들이 개정 내용은 뭐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행정사 법인제도가 설렸고 행정사회 단일 행정사회로 또 회원은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또 행사에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용 관련 업무 수임 불가하다. 이것도 윤리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행정사 연수 교육을 2년마다 8시간 하게 되어 있다. 이건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수 교육에서 윤리 문제, 이것은 직업윤리 문제는 필수 과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종류는 일반 회사 번역 행정사가 있지만 윤리, 직업윤리는 공통 과목은 필수 과목은 함께 받고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회사나 번역은 특성에 따라서 또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법이
이제 2021년 국회도 통과되고 그렇게 해서 6월 10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법과 관련해서 일본 행정사의 윤리강령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일본 행정사 윤리강령에 일본어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우리말로 풀이해서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 8월 달에 일본 총무성과 일본 행정사 협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갔다 와서 그 연구에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행정사법을 요약해 보면 1조에 이 법률은 행정서사의 제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절차의 원활한 실시에 기여하고 아울러 국민의 편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거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민의 편리, 우리는 국민의 편익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의 편리라고 이렇게 한 것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사실 일본 행정사는 가해법률가다, 거리가짜 가해법률가로 전문적 직업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가 종로일가입니다. 종로일가 하나로 빌딩. 저는 참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면서 하나로 빌딩이 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행정사 법인 제도가 이미 거기는 시행됐었습니다. 우리가 2017년 8월 달에 갔을 때 514개 법인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5,205명의 개업 행정사가 있었습니다. 이 개업 행정사에 전부 단일 행사협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부현의 행정서사회가 설립됐고 조사협회를 두고 일반 경영 컨설팅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어디 회사에서 백을 한번 조사해 발라니까 명품 백들을 다 모아서 조사해 가지고 그쪽에 주어요. 그럼 거기서 어떤 백을 만들 것인가 결정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조사협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컨설팅 업무까지 하고 있더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업무 영역은 유사합니다. 우리 행정사법에 있는 업무 영역이라. 그러나 대리권에 있어서는 일본은 사전 절차 시에 불이익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후 행정 절차에도 행정사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특정 행정사에게 사후 대리권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리권을 행정심판 대리권이나 이런 걸 행사할 때는 상당히 전문 지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행정사회, 일본 행정사협회에서는 거기에 맞는 전문 과목들을 다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본 행정사의 특징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행정사에서 윤리강령은 어떻게 되냐, 한 5가지로 딱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이 돼 있어요. 아까 그 일본 원문에도 보니까 행정사의 사명, 명예, 국민 신뢰, 이게 첫 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한다. 행사는 명예, 품위를 지켜야 한다.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 권리를 옹호해야 되고 의무 성실히 이해해야 한다. 이건 신의 성실의 원칙과 같은 얘기죠. 품위 유지. 행정사는 법령 회칙 준수를 해야 된다. 우리도 대한행사에 지난번에 이제 법령 정관 또 규칙 여러 가지 운영 규정도 다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거죠. 업무의 정통성, 공정성, 성실, 직무 수행을 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을 연마하고 양식 교양을 도야해서 행정서사로서의 상호 간 융화, 신뢰 유지를 한다. 이게 우리에게 규정된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행정사 상호 간에 융합하고 협회와도 융합하고 신뢰 유지도 국민에게 받아야 되고 또 타자의 사람과 공직자와 간에 이제 서로 화합하고 해야 된다는 저희 행정사 업무 규정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 업무 수행 자세와 관련해서 행정법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는요, 사실은 국가 기본법부터 헌법부터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헌법도 잘 알아야 헌법에 규정된 어떤 윤리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판례, 행정심판 재결 인용 사례 등 이런 것들도 연구가 돼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국가법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여 가지 중에 행정에 관한 법이 4,600여 가지. 그래서 기본법이 바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사로서 알아야 될 주요 법령, 여기 국민윤리와 관련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헌법의 민주, 평화, 통일, 국민 행복, 바로 이것이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윤리 교재를 쓸 때도, 국민 윤리를 가르칠 때도 서로 화합하고 바로 인간성을, 자세를 바르게 갖고 도덕성, 그래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그러나 평화 통일을 이뤄야 된다. 그 과목도 뒤에 이제 함께 수록해서 국민윤리에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사는 국민 편익 행복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헌법의 근거에서 이런 윤리 규정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시험 과목에도 이런 민법, 평균, 행정법, 행정학개론은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사와 민법, 직업윤리에 관한 거. 민법은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않겠습니다. 민법 2조에 보면은 행정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시대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때요? 우리 국민윤리와 직업윤리와 직접 관계되는 겁니다. 이 직업윤리, 민법상 직업윤리 2조의 신성실의 원칙, 권력남용 금지의 원칙은, 민법은 사법이잖아요. 그러나 공법에서도 다 함께 적용하고 있고 각 전문자격사의 직업윤리에서도 이걸 윤리 강령이나 여기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의 의무와 이행. 그래서 민법도 알아야 된다. 또 행정사와 행정법, 행정기본법에 나타난 행정법의 원칙도 윤리와 직접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법의 근거에서 모든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느냐, 행정심판 쓸 때도 사실은 이런 윤리 규정에 위반했느냐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법 규정에 위반했느냐도 봐야 되고, 성실의 의무, 신의 성실의 원칙,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반했느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했느냐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이제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행정심판서 쓸 때도 저는 꼭 이걸 참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윤리 규정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행정사로서 행정심판서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행정기본법과 직업윤리, 민주성, 적법성, 국민권익 확보. 이제 기본법이 지난 3월 23일 제정됐고 2021년도 또 9월 24일 공포가 됐잖아요. 시행이 되도록 됐잖아요. 근데 이 법의 1조의 목적을 보면은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하는 목적을 한다. 행정사법이 국민 편익 위해서 일한다. 똑같습니다. 민주성,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 바로 이런 것들이 국민 윤리와 관련된 문제다. 직업 윤리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법의 제정 효과에 기대도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했고 적극 행정을 구현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 혁신을 촉진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국민 윤리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뒤에는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 윤리 규정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법상 행정사 직업윤리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 조문에 관한 건 구체적으로 잘 들으셨으라고 믿습니다. 전에 교수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리와 관련된 문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의 목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면 행정사님들끼리 전문식을 잘 활용해서 행정사끼리 서로 협력하고 행정사회도 함께 이제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타자기사도 관련해서 잘게 조절하면서 우리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행정사 업무를 우리가 스스로 수출해서 바로 행정사로서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업무 수행하는 건 2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차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윤리에 관한 규정이죠. 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아닌 사람은 우리 업무를 할 수도 없습니다. 행정사라는 이름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행정사라는 명칭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 아닌 사람이 행정사 업무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타자기사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밑에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사 업무를 한 7, 8년 하면서 또 교육도 하면서 이런 업무 수행도 하면서 영업정지 취소구제, 면허정지 취소구제, 행정심판, 토지소양 수용보상, 각종 인허가 등 이런 업무를 많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이거 뭐 얘기하자면 또 윤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행정사를 할 때 정말 갑자기 외국인 여자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국적 취득을 해달래요. 막막하더라고요. 한 번도 국적 취득을 해본 일도 없고 국적 취득 기간에 근무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걸 내가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일단 보냈어요. 거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않고. 보내고 나서 이제 2, 3일 후에 한번 뵙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봤습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보니까 거기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또 그것만 가지고도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실제 출입국관리소, 사무소, 지금은 출입국 외국인청이 됐죠.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만났습니다. 참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만나서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또 서류도 받아가지고 와서 2, 3일 후에 그 사람이 왔어요. 설명을 해줬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외국에서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국내 한 3년간 거주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는 3천만 원 이상 현금이나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예금 증서는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설명을 해줬더니 그 사람이 좋다고 좀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때 출입 관련 업무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식으로 교육을 받자 해가지고 대림동에 중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거기 출입국 관리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 4, 5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토요일마다 가서 교육을 받고 바로 출입국 대행기관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교육 수료증이 나오니까 증명서를 받고 지금도 현재 출입 관련 대행기관 등록 대표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제가 또 보충교육, 연수교육을 받으라고 그것도 연수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다시 그 이제 대리 자격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업무는 타자역사와 관련된 업무, 소송 업무나 등기 업무, 부동산 정기 업무, 조세신고 업무, 노동관계 업무.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행정에 관한 업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저는 실질적으로 해봤습니다. 학원 경영하는 사람이 대치동에 이제 거기에서는 인류대학 많이 간다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 노동부에서 이런 영업 정지하라고 이렇게 경고장이 날아왔대요. 영업 정지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직원들이 월급을 2, 3개월 몇 개월 밀렸는데 그게 이제 아마 직원들이 그 불만을 토로한 모양이에요. 노동부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를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안 줬느냐, 왜 안 줬느냐 물어보니까 동업하는 사람이 이제 동업한다고 계약서만 써놓고 한 푼도 동업 자금은 내지 않고 자기 직원만 거기다 채용하도록 했대. 그래서 그 직원들이 또 가서 고발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좋다 그러면 그 증거 입증할 만한 서류들 전부 가져와라, 계약서든가 뭐든. 그래서 제가 전부 내용 증명편을 써서 당사자들한테도 보내고 노동부에도 보냈습니다. 행정적인 우선 업무니까 보냈더니 조정해서 잘 해결하라 해서 잘 해결됐어요. 그분이 고맙다고 아주 보수도 아주
괜찮게 주고 그러더라고요. 식사도 맛있게 사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아직도 그분이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타자 역사나 다른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한테 행정선물을 많이 뺏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습할 때 꼭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갑니다.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에 자동차 등록. 거기 행정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해요. 등록 업무를. 그것도 하루에 한 3, 40건, 많은 사람은 50건까지 가져온대요. 그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30명씩 데려갔는데 강당에 모여놓고 전부 설명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하루 30건, 50건까지 오는데 3만원씩만 해도 평균 얼마입니까?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업무를 그만큼 뺏기고 있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 이건 역시 민법 2조에 따른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규정된 겁니다.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전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윤리적 개념은 분명히 잘 알고 나가야 한다. 22조의 금주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란 뭡니까? 예를 들면 해외 출장을 갔다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긴급한 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죠. 그 사유를 대면 돼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없는데 업무 위임을 와서 이제 부탁으로 왔는데 불친절하게 아이 나 못한다, 몰라서 못한다, 뭐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때도 우리가 지혜롭게 모르더라도 자기가 아까처럼 제가 이제 출국관리 업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업무를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했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히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업무를 받아서 행정사 간에 서로 협력도 해야 돼요. 그 분야에 전문 행정사들이 많으니까 전문 행정사 찾아서 함께 또 위탁도 함께 해서 이렇게 공존하는 이런 업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저는 학교 폭력에 관한 업무를 한번 맡았을 때 가해자 학생 부모하고 피해자 학생 부모가 같이 왔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나만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러나 두 분이 이제 서로 동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서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데 동의한다면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동의하면서 서로 이렇게 합의도 하고 중간에서 그렇게 잘 끝났어요. 행정사 업무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또는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민원사무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도 안 된다. 행정사 업무에 알선을 업으라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를 위임을 유지하는 행위, 이런 거 유치하는 행위, 이런 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는 알선을 업으라는 거예요. 브로커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알선이나 해주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또 위임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치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행정사에 특히 여기에서도 비밀 엄수, 이것도 윤리에 관한 문제죠. 행정사 또는 행정사였던 사람이 사무직원이나 사무직원이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을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이 누설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사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나 또 전화번호 함부로 또 누구한테 안 알려줘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개인정보법상 또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보호법 이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 연수교육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 과목도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문제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행정사의 국민 상담과 컨설팅, 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직업윤리, 자세 국민 상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아주 현실에 나타난 행정사 윤리 규정, 또 행정사 윤리 광령, 윤리 서약서, 또 이제 윤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국민 상담을 할 때 컨설팅과 관련해서 윤리에 관한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윤리에 관한 문제, 이것은 한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이 강의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